11월 18일 월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 전반기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주도 시장경제로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보몬 뉴스입니다.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특히 B2B 상품권에서 소비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부터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에 접수된 1,085건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0년 89건에 불과했던 모바일 상품권 민원은 2021년 262건, 2022년 289건, 2023년 273건으로 3년 만에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 유형은 이용 관련 불편이 55.9%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이 상품권 환불이나 기간 연장에 대한 것이었으며 특히 표준 약관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보몬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오는 15일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오는 15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표는 오는 18일이며 개표 결과에 따라 파업 찬성이 의결되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돌입을 공표할 전망입니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보몬 뉴스입니다. WMO가 오늘 발표한 전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4도 상승했습니다. 이는 가장 더운 해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을 앞지른 기록으로 전지구 평균 기온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16개월 연속으로 이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WMO는 지구온난화가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었으나 장기적인 지구온도 수준을 의미하는 파리 협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보몬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3개국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실현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함께하는 3개국 정상회의로는 처음입니다. 교도통신은 최근 미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자간 협력 틀을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해온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보몬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만에 3% 넘게 떨어지며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전거래일 종가 대비 3.51% 떨어진 55,000원의 장을 마감하며 기존 52주 최저가인 지난 10월 25일 종가 55,900원보다 900원 더 떨어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22년 9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역대 최고 종가인 91,000원과 비교하면 40% 넘게 하락했습니다. 11월 24일 일요일 보몬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1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내놓은 사건은 총 5,837건으로 3,076건의 경고 이상의 조치를, 574건에는 시정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위법 정도가 높은 289건에는 1조 1,557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75건에는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